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6월 말경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매일같이 내리고 있어요. 저희 지역도 폭염주의보를 피해가지 못하고 정말 쨍쨍하게 해가 내리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 촬영을 하는 날인데 영상 촬영을 하우스 안에서 분갈이를 하기엔 날이 너무 더워서 분갈이도 조금 힘들 것 같고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 아빠랑 저랑 둘 다 더위를 먹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다른 컨텐츠를 다뤄볼까 해요. 사실 저희 아빠께서 이제 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어떤 설명을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지식적인 부분을 조금 다뤄보신다고 하네요. 그럼 저희 아빠께 가서 제가 오늘은 도대체 어떤 거 말씀해 주시나요? 하고 바로 가서 여쭤봐 볼게요. 여러분들 요즘 날이 너무너무 더우니까요. 폭염 조심하시고 외출할 때는 양산을 꼭 쓰고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영상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희 아빠가 방금까지 여기 계셨는데 어디 가셨을까요? 오늘 저랑 촬영 약속이 있는 어머! 저기 오시네요. 아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시작했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더워서 그렇죠. 막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렇죠. 세수 잠깐 좀 하고 냉수 마찰을 하고 오셨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지금 밖에서 공구리 작업을 좀 해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맞아요. 안 그래도 지저분한데 그래서 세수해서 지금 올해 이제 오늘은 지금 폭염이 떨어져서 어제부터 그렇죠. 계속 폭염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좀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 너무 더워요. 맞아요. 땀이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가 차광막을 드디어 쳤거든요. 그렇죠. 차광막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오후 한 3, 4시 다 됐는데 그렇죠. 35도예요. 맞아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오늘은 안에서 작업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질문들도 이제 차광과 관련된 질문들 또 이제 장마철에 관련된 어떤 그런 질문들이 좀 있어서 맞아요. 거기에 대한 연관된 어떤 것들을 얘기 좀 할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우스에만 있으면 너무 더우니까 그렇죠. 저희 편리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좀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질문 리스트를 뽑아왔는데 진짜 방금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차광, 여름 햇빛, 통풍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빠 굉장히 타이밍 좋게 이 컨텐츠를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쵸?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지금 이제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 현재 저희 하우스의 전경에 어떤 분들은 저희가 한번 저희 전체적인 어떤 전경을 한번 이렇게 보여달라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저희 아이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물론 화면상으로 이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태들이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진짜 전체적으로 푸르푸르 좋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이 6월 29일인가요? 그렇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7월 달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싶은 것은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름에 죽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항상 여러분들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죽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몇 가지 샘플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아이가 어디 있었을까요? 네, 저희 이제 다니다 보면 가끔 하나씩 보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제 어차피 장마가 시작되었으니까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따라와 보세요. 네. 이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쭉쭉 보시면 다 괜찮죠? 다 너무 상태 괜찮은데요? 다 쭉 괜찮아요. 지금 여름인데도 너무 짱짱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요 아이 하나 보세요. 어머! 아예 푹싹 가셨어요. 네, 이게 마가렛 금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괜찮았던 아이인데 제가 매일같이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예 가셨네요. 네, 거의 이제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제 그 주변에 보시면 주변에 애들 보면 다 괜찮아요.
다 아니, 건강하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주변 애들이면 물도 같이 먹었을 것이고 햇빛도 똑같이 그렇죠.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어떻게 쟤만 저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여기 주변에 보면 하나도 뭐 지금까지는 다 괜찮아요. 네. 근데 요 아이만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건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치부적인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그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서. 그렇죠. 안 죽이는 농장은 네, 없죠. 잘 조심하시고. 네. 저희가 이제 입구에서 막 들어오면 이제 요 아이가 맨 먼저 여기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메인입니다. 네, 메인인데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곳인데 요 아이 보세요, 요 아이. 어머. 요런 질문을 이제 많이 하세요. 여기 질문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는 괜찮은데 이렇게 그죠? 물러지네요.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네. 전체가 물러지는 게 아니고 밑에만. 밑에만 어느 이렇게 부분만. 네, 물러지고 또는 어떤 가운데 하나만 이렇게 물러지고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생기죠. 그런데 이제 이쪽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다른 아이들은 또 다 괜찮아요. 아니, 같은 데서 키우는데 다른 애들 지금 너무 짱짱해요. 네, 다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지금 초라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죽는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덜하죠. 하지만 물론 이제 여름을 다 지나고 나면은 좀 더 죽겠죠. 맞아요. 네, 제가 또 하나만 더 보여. 지금은 이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진 않아요. 네. 왜냐면 지금 그러는 것도 아니 시간이 그 시기가 그럴 때도 아니고. 그렇죠. 아직까지는 6월 초라. 아니, 좀 괜찮아요. 여름 초라. 네, 쭉 괜찮은데. 진짜 괜찮아요. 제가 또 오늘 발견한 게 요거 아이. 어디 봅시다. 어머, 저 친구도. 네. 가셨어요. 근데 요 아이도 지금 돌아가시고 있는 중인 것 네,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또 보시면 주변에 이렇게 짱짱하네요. 이것은 이제 론 에반스라고 네. 원래 이 론 에반스가 이쪽 부분들이 다 몇 년 전에 가셨어요? 그냥 싸그리 이렇게 네네. 갔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도 이제 몇 개 살아 있어가지고 그냥 놔둔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만 이렇게 연결되어서 좋아지고 어머. 이해처럼 섬처럼 그렇죠. 따로 놀고 있고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나머지 애들 보면 진짜 너무 다 좋아요. 괜찮아요. 너무 그죠? 좋아 보여요. 다 괜찮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하우스는 살균제 안 합니다. 안 하죠. 살충제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칼슘제 안 칩니다. 안 칩니다.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가끔 하나씩 저희가 전체 이건 지금 소장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판매하는 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네. 수천 점이겠죠. 그렇죠. 정말 수천 점이에요. 수천 점에서 현재는 한 뭐 3, 4개? 그렇죠. 물론 여름 지나면은 또 한 몇십 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전체적인 규모에 봤을 때 그 퍼센트가 굉장히 미묘하다는 거죠. 미미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살균제도 안 치고 살충제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피해가 아주 극히,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00개를 키우는데 뭐 200개를 키우는데 거기서 몇 개 죽었는데 사장님 이거 하나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요? 막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떻게 답이 없어요. 원인을 찾을 수도 없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아이들, 그렇죠. 제가 그 아이들의 죽음을 원인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겠어요? 그렇죠.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걔만 그러는 것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게 맞아요. 살균제를 안 해서 죽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살충제를 안 해서 죽었다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비 때문에 죽었다 할 수도 없고, 맞아요. 물을 안 줬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 아이가 죽을 아이였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다육이 키우시는데 편하고, 저희가 되게 편하게 키우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거의 그냥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물도 좀 많이 주는 편이고,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설명드리자 하는 것은 살균 살충제는 필수가 아니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얘가 이렇게 죽어가죠. 네. 그런데 여기에가 예를 들어 곰팡이 균들이나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현재 없어요, 얘는. 네. 곰팡이 균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균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요 아이를 빼야 돼요. 그렇죠. 밖으로 빼고 요 일대 있죠. 요 일대를 살균제를 다 예방 차원에서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것은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세 가지 다 보여드렸지만 이것은 균에 의한 게 아니고 맞아요. 자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렇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짜 죽어버리면 이제 빼서 이제 정리해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소장품 다른 거 심어서 그렇죠. 세워놓으면 되는 거죠. 세워놓으면 되는 거고. 지금 보면 뭐 우리가 여기 옛날에 이런 것도 우리가 자주 보여드렸던 아이들이죠. 그래서 샌디고나, 샌디고, 배츠핑크나. 네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이거 보니까 제가 지금 오늘은 여기 약간 좀 뭐가 없어서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점 보이죠 여기. 맞아요. 여기 점 보이죠. 네네. 자, 여기 점 보이죠. 보여요. 요 질문을 최근에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요 품종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샌디고라는 아이고, 그렇죠. 샌디고, 뭐 멘도사, 홍매와 뭐 염자 이런 종류 이런 게 잘 생겨요. 네네네. 이것은 이런 품종에 잘 생기는 그런 아이들 그런 증상인데 네네. 약간의 어떤 뭐랄까 안에서 과습이라고 해야 되는데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심각한 건 아닌데 네. 이게 잘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생기면 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품종적으로 이게 잘 생깁니다. 그렇죠. 꼭 그거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건강성으로 크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잠깐 나가서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물건이 올해는 장사를 좀 잘해서 그랬는지 물건 밖에다가 빼놓은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네. 왜냐면 다 들어와 버려서. 근데 제가 밖에다 빼놓은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아유 엄청 시원하네. 시원한가요? 네네 엄청 시원합니다.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네 여기 진짜 확실히 시원합니다. 이쪽에 보면은 제가 바이솔이네. 여기서 사실 이제 바이솔은 여기 다 토분에다가 심어놨냐면 바이솔들을 구분을 너무 못하겠어요. 그렇죠. 너무 못하겠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들 있는 대로 그냥 심어서 이름을 다 적어놔가지고 품종별로. 그래서 갖고 오면 이게 뭐지 하고 여기서 찾아가지고 맞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계속 이제 심어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봄서부터 계속 놨던 거예요. 네. 비 계속 맞고. 그런데 여기가 해가 저쪽이 떠서 네. 저쪽이 동쪽이에요. 네. 해가 저기 떠서 이렇게 지나가면 한 2시쯤이나 되면 해가 이제 없어져요. 네. 여기가 남서 방향이에요. 네네. 남동 방향이죠. 네네. 남동. 동쪽 오전에 뜨니까. 네. 그런데 이제 보통 11시부터 12시, 1시까지는 폭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뜨겁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빛이 보면 지금 그늘 졌죠? 여기. 네, 완전 여기까지 그늘이에요. 그늘 졌죠. 근데 이제 비 다 맞고 하루 종일 햇빛 보는 거 아니니까 한 절반 정도 햇빛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 현재 두고 있는 건데 상태 한번 봐보세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상태 좋은데요? 네. 그 다음에 장마가 시작됐는데 비가 지금 이쪽 남쪽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되고 왔다 안 났다. 네, 두 차례 이렇게 왔다가 지금은 또 비가 안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놔둬도 돼요. 그렇죠.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여기에서도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머 가셨네. 가셨죠? 요 아이가 약물 처리한 거 있죠? 그렇죠. 노랗게 색뺀 거. 네, 색뺀 거. 그게 빛이 좀 약하거든요. 그렇죠. 완전 녹색보다 이런 게 약해요. 네.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이제 가셨어요. 가셨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문제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주변애들 멀쩡하니까. 네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장마 처리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반나절 햇빛 보고 그 다음에 비가 이렇게 듬섬듬섬 오고 또 햇빛도 좋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밖에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다 안 죽고 다 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밖에 있으면 웃자라거나 얘가 다른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차라리 건강합니다. 맞아요. 이 방법이.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비가 뭐 보름 동안 계속 흐리고 보름 동안 계속 비가 오고 그러면 이 자리에 놔두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넣어놓을 겁니다. 그럴 때는 하우스에다 넣어놓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넣어놓을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남쪽에 지금 비가 그렇게까지 올 그 계획이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비가 안 오면 제가 물을 해 진력에 또 줄 겁니다. 일부러 물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마철에 어떤 그 밖에다 두는 거라든지 비 맞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우니까 이제 그 질문이 있잖아요. 네. 그 질문을 커피숍에서 제가 네. 좀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커피숍에서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네. 오, 날씨 너무 좋네요. 야, 지금 날씨 하늘 한번 봐보세요. 아, 지금 너무 푸르르고 예, 아 진짜 수영장 가고 싶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진짜 전형적인 그 뭐랄까 여름 그렇죠, 풍경. 풍경이 쨍하니. 녹음이 또 이렇게 그렇죠. 가득하고.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 게 저희가 작년에는 그 차강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자, 올해는 차강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봐보세요. 자, 짜자자잔. 저희가 어제 차강막을 했어요, 여러분들. 차강을 했는데 저희가 차강을 보면 여기 막 이게 날릴 거예요. 그렇죠. 휘휘휘휘. 저쪽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덮어놓은 거고 그렇죠. 이쪽은 이렇게 날려요. 이렇게. 살짝 띄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 공간에 그 약간의 차강된 그 공기 때문에 온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하우스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맞아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사실 떨치고 싶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방법이 너무 이게 힘들어서. 전부 다 연결해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살짝 했는데 띄웠어요. 이 차강이 몇 퍼센트냐면 35%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치면 얼굴이 짜 보여요. 35%만 가려지고 네네. 다 보입니다. 그렇죠. 뭐 90%짜리는 거의 안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의 하우스 안에 들어가 보면 약간 차강되었다라는 네. 느낌만 좀 들 정도로 정말 약간 쳤다고 말해야 네. 인지할 정도? 예. 그 정도로 해서 35% 네.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앉아서 네.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게요. 제가 앉아서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거 좀 보여드리려고. 네. 오늘은 좀 막 그 질서가 없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전에 요거 지금 또 져버렸네. 이쪽으로 와서 봐보세요. 오! 이게 조팝이라는 나무인데 이게 식물인데 요거 옛날에 그 저 피면 보여드린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핍니다. 이 보여드렸었나요, 조팝나무가 아니요, 이게 피기 전에만 보여드렸는데 너무 예쁘다. 그러죠? 미니 수국 같아요, 여러분. 네. 어머 예뻐, 핑크색. 이렇게 피었고 여기 이제 수국도 져버렸네. 근데 수국은 밑에서 보여드렸었어가지고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전에 빨개 썼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다 대부르고. 이 친구들도 네, 다시 이제 저 본론으로 갑시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꽃이 너무 예쁘네. 이렇게 여러분들 조팝나무 꽃이에요. 너무 예쁘죠? 그럼 이제 진짜로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에 대한 답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모금 하시고. 근데 옛날에 그러니까 너희 오빠랑 있을 때는 여기에서 자주 했었어. 이런 식의 시간을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설명도 많이 했었고 그죠, 그때는. 이렇게 자주 했었는데 근데 여름에 되면은 이렇게 여기에서 하는 횟수가 좀 늘어나긴 해. 그쵸, 더우니까.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좀 뭐 하면 좀 심는 것도 좀 할 건데 나 손님하고 그 심는 그것도 약간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좀 맞아요. 못하겠더라고요. 또 손님들이 막 그 많이 올 때도 아닌데 가끔 오셔서 심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것도 저희 심지어 못하겠고.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한 명은 심으면 한 명은 땅을 파고 있어야 돼요. 엊그저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각자 죽을 뻔했다니까요. 네, 진짜.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질문을 리스트를 뽑았는데 한 8개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거의 비슷한 차광이나 이렇게 더운 여름 질문들인데요. 네.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키핑장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금 종류의 아이들을 몇 개만 집으로 데려와서 에어컨 있는 시원한 실내에서 무더운 여름을 나고 싶으시대요. 근데 이제 처음 이러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키워도 되는지가 의문이시라고. 근데 이제 그것은 그냥 그 키핑장이 차광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금은 그냥 집보다는 그거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완전히 밀폐돼서 거실 쪽 그 거실이라고 했을 때 그 온도가 뭐 한 20 한 초중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온도는 좀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빛이 약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차라리 키핑장 이 차광이 되어 있는 키핑장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 방법도 나쁘진 않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금종류가 좀 약해요. 아무래도 엽록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 하우스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는 뭐 금 종류든 뭐 어떤 속이든 간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물 주고 똑같이 키웁니다. 그냥 냅다 키워요. 네, 뭐 코너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맞아요. 똑같이 키워요. 그렇죠. 아프리카 식물이고 뭐고 그냥 맞아요. 구분을 짓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차강 안 하고도 금 다 키웠잖아요. 맞아요. 다 안 잘 죽고. 키웠어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너무 민감하게 무엇이든지 반응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잘 사냐? 그러진 않아요. 그게 과잉 보호가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일이 많아지고 또 그러면 내가 그냥 그 정도까지 정성을 들였는데 또 죽어버리면 굉장히 또 실망감도 크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과잉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그 방법이 무조건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키핑장에다가 그대로 두시고 조금 물론 이제 너무 잘 못 가거나 막 관리가 좀 너무 안 된다 그러면 또 그 방법도 괜찮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키핑장에서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여도 그게 음. 어떤 원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집에 데려오셔도 죽을 수도 있긴 해요. 네, 요거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방금 코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오늘 축전의 질문이 있어요. 축전을 키우시는데 축전이 허물을 벗고 있대요. 네. 근데 흙이 많이 말라 있는데 이거 물을 줘야 하나요? 그 허물이 어느 정도 벗겨졌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 이, 네. 그 립톱스도 그러고 축전도 그러고 허물이 이제 벗기 시작했을 때 물 주면 그 허물 그 이 껍질이잖아요. 그 아이들까지 물을 먹어서 이게 허물 벗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코너 이렇게 립톱스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네. 코너도 잘라가지고 일부 벗기고 막 뜯어버리시더라고요.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그렇게 해본 적도 없지만 일단 이게 벗겨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마를 때까지 놔뒀다가 아마 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근데 이제 그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지 제가 못 봐서 그렇죠. 그러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마르면 이렇게 뜯어지거든요. 그렇죠. 그 단계인지 안 그러면 그 원래 피부까지 같이 상처를 낼 정도의 단계까지인지는 제가 그건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작했거나 얼마 안 됐으면 물 안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질문들은 좀 간단한 질문들이 여러 개예요. 그럼 제가 간단한 질문 먼저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쳐내볼게요. 자, 잎꽂이의 계절은 언제인가요? 그 잎꽂이 계절이라 아무튼 뭐 잘 사는 그러니까 잎꽂이 꼬지 그 개념이 잘 봐요. 그냥 얹히는 개념이 있고 그냥 이렇게 흙 속에다가 이렇게 넣는 개념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흙 속에다 넣는 개념은 여름에는 별로 좋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습하기도 하고. 잎꽂이 계절이라는 질문을 저도 봤을 때 저도 음. 재배동에서 번식을 주로 하는데 이것도 분갈이랑 비슷하게 봄이나 겨울이 좋습니다. 네네네. 네, 한여름은 좀 힘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해놔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흙이 젖어 있으면 여름에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얹혀 있는 것은 좀 다르긴 하지만. 맞아요.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뭐 계절이 따로 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맞아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름은 조금 그냥 얹혀만 놓으시면 네. 꽂지 말고 얹혀만 놓으시면 나오는 것은 별 문제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한여름 뜨거운 한여름 한 6, 7, 8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잎꽂이는 한겨울에도 별 상관없이 약간만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면 돼서 그때만 피해주시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럼 다음 간단한 질문. 흑법사를 그늘에 두고 키우고 계신데요. 근데 이거 에오니움이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늘에 두긴 했는데 물 주기를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 그늘에다가 그러니까 그늘의 빛이 저희가 차강 35%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5%긴 한데 몇 퍼센트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 빛이 너무 많이 가려져 있으면은 물을 주면 그거 웃 자랍니다. 그렇죠. 네, 웃 자라요. 그 약간 에오니움이 여름에 휴면이긴 한데 빛이 너무 없거나 너무 약하거나 온도는 따뜻한데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랍니다. 그렇죠. 웃 자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미에 제가 그거에 조금 그 빛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휴면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 친구들이 살아있지 않은 건 아니어서 네. 유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까라소를 키우신 지 5년 정도 되셨대요. 근데 입장 뒷면에 까만색 스크래치가 생기는데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그 원래 까라솔이 그 이파리가 보면 톱니처럼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검정 점 아까 제가 그 중간에 보여드렸죠. 네네. 그 까라솔이 검정 점이 많이 잘 생겨요. 맞아요. 그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약간 가습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스크래치 말 그대로 약간 스크래치가 나요. 네. 그것은 서로가 움직였을 때 예를 들어 유통 과정이나 서로가 ip과 ip 사이가 부딪혀서 생기는 게 그 까라솔의 특징이에요. 아, 네네. 다른 거에 비해서 까라솔은 그 이파리가 굉장히 톱니처럼 돼 있었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는데 스크래치가 났다라는 것은 검정 그런 약간 반전 개념일 거고 네. 그냥 이렇게 다른 스크래치는 어떤 ip과 ip 사이가 부딪혀서 마찰로 생기는 인해서. 어떤 그런 거 유통할 때 많이 생겨요. 그게. 아, 그렇죠. 근데 아마 5년 정도 키우셨다고 하시는 것이 아마 앞까만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 조금이라도 가습하거나 내가 물을 안 줬어도 스스로 그 먹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심하면 이파리가 우수수 쏟아지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거리대에서 키우시는데 오전에만 햇빛이 나서 올해는 차광을 안 하려고 하신대요. 이거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근데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오전 햇빛이라겠나요?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지금 밖 빼놨잖아요. 오전 햇빛만 들어가거든요. 거의 맞아요. 1시, 2시 정도인데 비가 너무 안 오면 물을 해주려고 저는 계속보다도 며칠에 한 번씩 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비에 의해서 분이 빨리빨리 잘 마르거든요. 밖에서는 더 잘 마르거든요. 그래서 물을 줄 거고 비가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온다 그러면 굳이 물 따로 안 주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차광도 오전에만 드는 거면 그것마저 네, 차광해버리면 네. 우짜라 버리겠죠? 네네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이분도 거리대에서 키우신대요. 이분 거리에서 키우시는데 한낮에만 차광을 하고 아침, 저녁, 밤에는 차광을 안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런 질문을 제가 이제 최근에 지인한테 전화를 받아 그분 잘 아는 이제 고객이신데 이분 아마 저 영상 보면 제 얘기라고 얘기할 건데 귀찮잖아요. 그렇죠.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 모기장 같은 거 있잖아요. 모기장 있으면 한 겹이나 두 겹 해서 그냥 상시 쳐놔버리세요. 아, 그냥 그 정도 모기장 한 두 겹 정도가 한 30-40%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네. 본인이 한 겹을 이렇게 해보세요. 해봐서 그 어떤 그 그늘 짐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조금 너무 약하다 싶으면 한 겹을 더해서 한번 봐보세요. 네. 그래서 그 그늘 진 걸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뜯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아예 상시 그렇게 해놓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질문이 하나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해보세요. 다행히 간단해서. 자, 알스토니를 2월에 구매하셨대요. 근데 이때 구매하셔서 하우스 바닥에 심었는데 뿌리가 안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파서 다육육에 다시 심었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저면 관수를 해 놓을까요? 강원도 정선 해발 700고지에서 거주하신다고. 글쎄요. 그것을 아까 봄에 2월 달에 구매를 집까지도 뿌리가 안 내렸다라는 건가? 바닥에다 놔뒀는데 뿌리를 안 내려서 지금 다시 다육이 흙으로 옮겨주신 것 같아요. 바닥은 무엇이고 다육이 흙은 무엇이고 그 다육이 바닥이 하우스 바닥에다가 그냥 땅 흙에다가 심었다라는 건가? 네, 파서 심어 놓으셨대요. 그렇게 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싸리 저는 원래 이제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 재배동에서는 제가 좀 쓰긴 쓰거든요. 루톤 같은 것을 좀 발라서 그렇죠. 상토에다가 그냥 얹혀 놓으세요. 맞아요. 그냥 꽂아 놓으세요. 그냥 꽂아 놓으세요. 그냥 데다가. 그리고 나서 2월 달에서부터 지금까지 개념 이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다시 또 기다리세요. 아니 근데요 제가 보기에 이제 뿌리가 없는 친구를 하우스 네. 땅바닥에 심으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다 발 딛고 다니는 흙은 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드러운 여린 뿌리가 내려도 아마 말라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저희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루톤이라고 이게 농약인데 뿌리 촉진제예요. 요거를 살짝 바르셔가지고 상토에다 꽂아서 네,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상토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려놨잖아요. 막 한 달 뒤 이렇게 들어봐도 돼요. 맞아요. 부드러워서. 이렇게 들어봐도 돼요. 뿌리가 안 상하고 그대로 나오거든요. 네네네. 뭐 2달 이렇게 들어봐도 돼요. 그래가지고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조금 더 넣으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너무 부드러우면 그 뿌리가 나오면서 이게 들리거든요. 예, 맞아요. 이렇게. 식물체 자체가 들려요.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한 조금 많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밑에다 저면 간수로 이렇게 하고 조금 더 그러니까 약간 더 좀 더 깊이 넣으세요. 조금만 더 넣어서 저면 간수해서 놔두시면 돼요. 그것은 이제 관찰하는 것은 한 달, 2달, 석 달 이것은 본인이 이렇게 물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왜냐면 여름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봐보세요. 저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한참 초반에 여기서 재배동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커팅해서 머리를 꽂아놓으면 그게 그렇게 궁금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를 들어봤거든요. 아빠가 내리려다가도 저 때문에 안 내리겠다고. 아, 그러면 제가 보니까 오늘 준비된 질문은요, 요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질문 이걸로 끝내고요. 그렇죠. 그 여름에 이제 차광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그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여름의 차광은 우리가 흔히 여름에는 무조건 차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여름에 이 차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육이 키우실 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한풍이 중요하고 뭐 빛이 중요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름의 차광 역시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다육이가 원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웃자라서 몸이 약해져서 죽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 웃자람이 왜 웃자라는가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웃자람의 3대 조건이 있죠. 첫 번째가 물이 많았을 때, 그렇죠. 두 번째가 빛 부족일 때, 그렇죠. 세 번째가 얘네들이 자랄 수 있는 온도가 따뜻하거나 그럴 때, 이럴 때 이 세 가지 조건일 때 이 식물이 웃자라요. 특히 다육이가 웃자라요. 그러면 여름이라는 계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름은 어찌되거나 뭐 뜨뜻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원래 과습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공중 습이 많잖아요. 두 가지는 일단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빛은 어떻게 될까요? 빛.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빛을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되거든요. 빛이 너무 강하면, 여름에 너무 강하면, 자외선이 너무 강하면 모든 식물들을, 원래 자외선이 식물이 성장하는 거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외선 지수가 너무 높으면 생명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너무 높으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빛 조절을, 그래서 여름에 이제 차광을 저는 작년에 안 했을 때 대신에 물을 좀 자주 줬거든요. 대신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차광이 너무 많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외선 지수는 떨어지겠죠. 네.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자, 세 가지 조건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자, 물은 그러니까 습은 많죠. 온도는 따뜻하죠. 빛은 다 차광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거의 뭐 70%짜리 이렇게 해버리면 빛 부족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네들이 몸이 다 약해지고 웃자라요. 맞아요. 또 너무 안 하면 이제 우리는 애초부터 엄청 건강하게 키우기 때문에 겨울에도 엄청나게 춥게 관리하고 극한 환경으로 우리는 키우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차광을 하실 때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자외선 지수가 너무 높으니까 그것을 살짝 삭감해 준다라는 느낌, 그게 그래서 제가 35%를 치는 거예요. 55%도 제가 안 쳐요. 55%도 치면 하우스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우스가 지저분하거든요. 먼지가 끼어서. 그럼 거기서 10%, 15%가 빠져나가요. 차광을 하거든요. 그럼 35%에서 15%를 빼버리면 50%가 차광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것도 조금 과하거든요. 근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35% 이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35%짜리를 올해 이제 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광을 하실 때 60%, 70%, 80% 이렇게 막 차광하시는 분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하우스는 몸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차광을 하실 때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차강을 하느냐가 여름을 어떻게 나느냐가 여기 결정이 돼요. 안 죽을 수는 있어도 웃자라거나 몸이 약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강 질문이 하도 이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저희가 어제 이제 차강도 쳤고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강 문제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되 그리고 아까 같이 오전만 들어오고 뭐 이런 경우는 굳이 제가 봤을 때 차강 안 해도 되고 시기적절하게 물만 좀 잘 공급해주면 물 부족이면 또 타거든요. 타고 더 억제가 돼요. 그러니까 물을 시기적절하게 좀 공급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아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요새 이런 영상 댓글 말고도요, 전화나 문자로 저한테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은 분들께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아이고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영상으로 한번 다룰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마침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오늘 날도 덥고 해서 이렇게 요 영상으로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식적인 거 다뤄봤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